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식 그 창업에 있어서 저가형 업종들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집- 백종원 선생님께서 또 그 파스타를 런칭을 하셨는데 보니까는 가격이 굉장히 그 저렴한 어, 뭐죠?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형태로 런칭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런칭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러면서 무슨 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가 불황일수록 외식 창업에 있어서도 저가형 업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그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좋은 박리담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업종들이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황이 오다 보면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찾게 됩니다. 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그 지갑이 얇아진,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 태도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외식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집에서 밥을 해 먹는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거를 찾게 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강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양극화돼요. 고가는 아주 고가이고, 저가형은 아주 저가형을 추구하는 그런 양극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이 애매한 그런 중간 형태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호황기라고 말할 때는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라든가 가맹 본부라든가 또 체인을 하는 대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그 저렴한 그런 그 브랜드를 많이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런칭하신 파스타집 같은 경우도 봤더니 가격이 굉장히 시장 가격보다 좀 저렴한 그런 메뉴들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국회에서 그분이 나오셔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나는 골목 상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외식 창업의 문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외식 창업의 문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전제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들어오는 창업자들이 많아서 실제로 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진입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60만 개 이상의 이 식당 숫자에서 최소 여유 있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30만 개 반 정도는 더 줄어야 된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파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인구 5천만 명이 외식을 하는데 이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삼시세끼를 외식하지는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이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숫자를 줄이는데 우리가 정책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물론 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그거는 공감을 하지만 골목 상권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해가지고 소자본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규모의 런칭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지가 좋은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들이 그 브랜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분이 시장 가격에서 많이 그 가격이 다운된 형태로 런칭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본의 아니게 어떤 그 포식자, 어떤 생태계의 포식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객들이 다른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고객이 그 프랜차이즈로 넘어가람으로 인해서, 물론 그게 자유 경쟁이지만 어쨌든 가맹 본부하고, 그러니까 규모가 큰 형태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나 대기업 체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영향을 주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왜 그러냐? 프랜차이즈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보다는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맨 처음에 런칭을 할 때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R&D나 어떤 인테리어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가맹점을 모집할 때 또 어떤 가맹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기타 인테리어에도 수익 마진을 붙이고 물류에도 마진을 붙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조달, 그래서 원재료도 이제 뭐냐면 배송해주는 물류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가맹본부는 수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포 자체는 이런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얻고, 또 그렇지만 이 브랜드는 한 3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열심히 가맹점을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가성비가 높은 그 브랜드는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우리가 보통, 이까짓 거 면하고 소스 몇 개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비싸. 파스타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고정비용,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값을 재료비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거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하든 간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까지 이렇게 후려치고 들어온다면 개인 자영업자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본부라든가 대기업 체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점 모집을 풀로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거를 유지하는 데보다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시켜가지고 다시 또 가맹 사업을 하는 쪽에 더 힘을 쏟기 때문에 기존 브랜드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점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러면 3년이 지나면 2,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문을 닫든가. 예를 들자면은 실제로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 그러니까 점주죠. 점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어떤 대규모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브랜드 파워도 있으니까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한테도 손님들을 뺏어가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개구리처럼 어떤 생태에서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이제 새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영업하는 데는 하는 데대로 내버려 두고 폐점하는 데는 계속 폐점시키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 정말 집밥을 대중화시키고 이런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업 희망자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어떤 생태계 포식자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게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과관계를 따져서 뭐 나쁘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업 희망자들이나 그 브랜드를 하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결국은 가맹본부가 수익을 거의 다 그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그 아까 얘기 꺼냈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창업에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음식점의 숫자가 줄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국가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면 창업 시장에 좀 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창업시장 구조가 이런데 여기에 계속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업시장에 들어오느냐, 그 음식점에 취업을 해가지고 150만 원 받아가지고서는 정말 내 한 몸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가족이라도 있다면 그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취직을 해서도, 음식점에 취직을 해서도 생활을 꾸릴 수 있다면 굳이 이 창업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냐면, 내가 음식점의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음식점에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를 굉장히 다르게 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뭐 음식점 직원으로 일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장님이라는 그런 어떤 그 메리트 때문에 무리하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 보장이 된다면 그래도 줄어들 수 있다. 무분별하게 창업시장에 진출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그런 그 업종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 그래서 저가형 업종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막 일은 뼈가 부서져라고 열심히 해서 매출은 높지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줄을 서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속빈 강정인 경우들이 너무 많고, 이미 오픈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충분히 돈을 땡겨가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속빈 강정이 돼서 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 돈을 많이 어떻게 보면 뜯기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취약점이 있다. 이건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